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랑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덱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가져온 덱은 여섯무사 덱입니다. 글쎄요, 레시피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어색한 것도 있고, 그래도 일단 제가 생각하고 짠 덱이죠. 제가 이제 실 듀얼을 할 건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족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패트랩 같은 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티어덱 이런 걸 원하시면은 아마 매우 만족하진 못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지원 나온 순서대로 이름이 좀 달라요. 그냥 여섯무사, 진 여섯무사, 그리고 그림자 여섯무사, 이런 식으로 지원이 나왔는데, 그렇죠. 처음에 여섯무사가 나왔는데 또 6개가 나오면 12무사가 되니까 이름을 바꾼 거긴 할 텐데, 일단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제일 처음에 보여드릴 카드는 바로 여섯무사 1호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필드 위에 다른 여섯무사가 있으면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데요. 이제 뒷면 수비 표시인 적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 그냥 이제 그 효과를 발동시키지도 못하고 수비력이 몇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 몬스터를 파괴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 몬스터입니다. 이제 상대에 이제 강력한 몬스터가 있을 경우 달에서 같은 걸 이용하면은 손쉽게 그 몬스터를 제거할 수 있겠죠. 효과 텍스트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 카드를 넣은 이유는 이제 이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황잉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1700짜리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거고요.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을게요. 그리고 저걸 소환하기, 이제 황행으로 소환한다는 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저 카드를 소환하는 거죠. 이제 이 카게키, 진 여섯무사 카게키거든요. 일본판이긴 한데 내년에 한글판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풀릴 거예요. 이게 지금 비싼데 일본판은 싸서 일본판으로 샀어요. 이 카드가 효과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카드가 일단 일반 소환이 되면 패에서 여섯무사 카드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어요. 이제 막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 효과예요. 레벨 3에다가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갯말을 패에 있을 때 특수 소환해서 쓴다던가, 아니면은 패에 이제 서치할 용도로 쓴다던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카드에 이제 여섯무사가 필드 위에 존재했을 때의 효과는 공격력을 1500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700이 되죠. 여기 보시면 1호도 공격력이 1700이에요. 그래서 황잉을 발동시켜서 1호를 특수 소환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카드는 이제 이 카드 때문에 넣은 게 되겠죠. 굉장히 활용할 때가 많아요. 겐바를 소환해서 시엔을 뽑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필드에 여섯무사를 늘리는 용도, 링크 막 엑시즈 막 이런 걸로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비율이 극악이라서 16,000원 이 정도 가격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때는 유형을 안 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2장을 넣었어요. 나중에 한 장을 더 구하긴 할 건데 일단 지금은 2장이네요. 그리고 야이치, 카게키를 구하기 전에 이제 그냥 여섯무사 몬스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넣었던 카드인데 다른 거는 다 뺐는데 얘는 남겨놨어요. 하나 정도. 효과가 꽤 괜찮아가지고, 효과를 보시면 이제 무엇이냐, 이제 여섯무사의 효과가 거의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발동할 수가 없고 옆에 또 여섯무사가 있어야지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카드는 이제 여섯무사가 있을 때 상대 필드에 엎어져 있는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파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거든요. 공격력이 준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그 효과를 발동한 턴에는 공격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 테마가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 이런 테마가 있죠. 이런 문구가 있죠. 이 카드가 파괴됐을 때 필드의 다른 여섯 무사를 파괴함으로써 파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무사의 사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레벨 5에 2100의 데미지를 갖고 있는데 필드에 여섯 무사만 있으면 패에서 특수 소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기 같지만 이 카드는 이제 필드 위에 한 장밖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장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도 이제 소환하고 뭐 소재로 삼고 다시 다른 이 카드를 소환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용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키잠보다는 좋지 않지만 일단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레벨 5 몬스터, 이게 가장 큰 메리트겠죠. 그래서 두 장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거 왠지 좋아요. 그리고 다음 나올 카드는 바로 잔지. 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몬스터가 공격력이 강한 몬스터가 존재할 때 그 카드를 전투로밖에 파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공격력이 높아서 파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섯무사 카드가 필드에 존재할 때 발동할 수 있는 효과고, 이 카드가 상대 몬스터와 전투했을 때 그 상대 몬스터도 파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타점이 이제 높은 몬스터를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키잔이랑 같이 해서 황행 효과로 이제 서로를 소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800으로 하급 몬스터 치고는 공격력도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일단 한 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잔. 이게 사기인데 사기라고 해야겠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여섯 무사가 있으면 특수 소환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사범은 이제 필드에 한 장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디메리트를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제 키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소환할 수 있으면 죄다 소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열심히 소환해서 싱크로하고 엑시즈하고 막 그냥 막 링크 소재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여섯 무의 문과 이제 콤보를 해서 묘지로 보내고 다시 패로 들고 오고 다시 소환하고 이런 게 가능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 키잔이나 사범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카드가 여섯 무사긴 하잖아요. 근데 소환 조건을 보면 얘가 나와 있을 때 얘를 다시 소환할 수는 없어요. 다른 여섯 무사가 있어야지 특수 소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막 엄청 칩사기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전 이걸 좋아하니까 3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군 시엔. 이 카드는 이제 여섯무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진 않죠. 하지만 여섯무사 테마의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에 여섯무사 카드가 2장 이상 존재하면은 이제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몬스터입니다. 예전에 이제 링크, 싱크로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여섯무사 덱의 에이스 카드였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효과를 보시면 이제 발동할 수 있는 마함 개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한 장으로. 예, 그게 답니다. 뭐 따로 막 할 수 있는 건 없고, 대신 또 여섯무사 카드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인 이 카드가 파괴되었을 때 파괴될 때 옆에 다른 여섯무사 카드를 묘지로 대신 보내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 외에는 다른 공통적인 효과는 없고요. 일단 레벨 7. 근데 제가 8짜리 싱크로를 크리스탈 드래곤밖에 없어가지고 글쎄요, 얘를 싱크로 소재로 쓴다기보다 상대의 마함을
많이 못 쓰게 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특수 소환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카드는 이제 여선무사의 노인.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매우 간단해요.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있으면 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먼저 소환하고 이제 레벨 2짜리 겐바를 소환함으로써 이제 싱크로 소환 하는 용도로 나왔어요. 처음 나올 때부터가. 겐바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림자 여선무사가 있거든요. 그림자 여선무사의 그림자 그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테마 나올 때 나온 카드였어요. 효과는 매우 간단해서 더 설명드릴 건 없네요. 그리고 예, 뽑아서 넣었습니다. 뭐 효과가 그렇게 막 엄청 막 신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장을 구하기도 했고, 아우 스포일러가 아닐 텐데 어쨌든 이 레어가 굉장히 뭐랄까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볼 때마다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효과를 보시면 이제 필드에 그림자 여선무사 카드가 일반 소환, 특수 소환 됐을 때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고요. 이제 한 턴에 한번 자신의 묘지에서 레벨 4 이하의 여선무사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이제 그 제외한 몬스터의 그 무엇이냐 그 공격력 수비력을 갖고 오는 건데 이 효과는 솔직히 거의 안 쓸 것 같고 일단 특수 소환해서 이제 엑시즈, 링크, 싱크로 이런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막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선무사 이제 그림자 여선무사 소환하고 제외시키고 겐바 소환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갖고 오는. 근데 솔직히 여선무의 문이 발동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까지 귀찮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림자 여선무사입니다. 그림자 여선무사 키자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땅 속성에 1900짜리 공격력을 가진 몬스터고 이제 그림자 여선무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그 효과가 무엇이냐? 바로 필드 위에 있는 여선무사 카드 한 장이 파괴되게 효과로 이제 파괴되었을 때 파괴될 위험에 처해졌을 때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지목되었을 때 이 카드를 제외함으로써 그 파괴를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만이에요. 예를 들어 경류장, 미러포스 이런 걸로 필드 전체가 파괴되는 거면은 이 효과를 발동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한 장만 파괴하는 그런 효과가 발동했을 땐 제외함으로써 그 카드를 지킬 수가 있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수 소환됐을 때 필드 위에 있는 여선무사 카드들의 속성을 제외한 속성의 이제 여선무사 카드를 덱에서 서치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졌습니다. 저도 이 효과를 그냥 혼자 굴려보면서 한번 몇 번 써봤는데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1900이기도 하고 두 장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을 좀 치워놓고 자 다음은 이제 후음합니다. 레벨 1의 전사족 튜너라는 점에서 이미 많은 것을 먹고 들어가죠.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근데 효과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비력도 1800으로만 낮은 수치는 아니고 일단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수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법 카드라던가 이제 엑스트라 덱 설명할 때 말씀해 드리겠지만 레벨 1의 전사족 튜너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카드는 파괴되었을 때 덱에서 여선무사 카드 한 장을 소환할 수 있는 특수 소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졌습니다. 효과로 파괴될 때 제외함으로써 그 효과를 막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몬스터 카드 여섯무사 그림자 여섯무사 겐바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레벨 2의 전사적 튜너이고요. 수비력은 2100으로 나쁘지 않은 수비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특수 소환 아니 일반 소환됐을 때 제외되어 있는 여섯무사 카드 한 장을 패로 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어요. 예. 근데 뭐 저는 문이 안 나왔을 땐 쓸만하겠지만 이번에 링크 브레인즈 팩 2에서 여섯무의 문을 서치할 수 있는 링크 카드가 나와가지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효과는 잘 안 쓸 거 같고 그냥 레벨 2의 튜너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패트랩은 안 넣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굴러다니던 거 2개 있거든요. 제가 죽자소랑 미러포스가 없어가지고 그 팩을 하나 뜯었었는데 여기 이펙트 빌러가 나와가지고 이거 2장 모르겠어요. 아직 실듀얼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 이거 2장 넣습니다. 효과는 이제 상대 메인 페이지에만 발동할 수 있는 카드인데 효과를 지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일 처음에 소개해 드릴 카드는 바로 이제 여섯무의 문, 이 카드인데 이제 여섯무사 덱의 가장 키카드라고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 여섯무사 카드가 소환될 때마다 무사도 카운터라는 걸 2개씩 올리거든요. 카드 위에. 근데 이제 이게 2개면 공격력을 보충할 수 있는 효과고 이게 4개가 쌓이면은 덱 묘지에서 여섯무사 카드 한 장을 패로 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 카드입니다. 이렇게 3개가 발동돼 있어도 각각 쌓이고요. 이제 사용하는 무사독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2장을 발동시켜 놓고 하나가 소환되면 바로 서치를 할 수 있는 거죠. 2개 쌓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이제 보고 텍스트를 읽어보고 살짝 이제 놀라긴 했어요. 이러면 정말 키카드구나.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강력한가 이랬었는데 그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이건 강력한 카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었던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6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묘지에서 CM 몬스터 한 장을 되살릴 수가 있죠. 예, 6개를 모으면 CM 몬스터 한 장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진 매우 좋은 이제 여섯무사에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마법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류로 이제 여섯무사 마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마법이 많고 무사도 카운터라는 걸 얹어서 그 카운터를 제거함으로써 발동되는 효과를 가진 카드들이 많습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2카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섯무사의 결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얹을 수 있는 무사도 카운터는 최대 2개예요. 예, 2개고 쌓이는 효과가 다 똑같은 게 필드의 여섯무사가 이제 소환될 때마다 카운터가 올라가는 식이라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2개가 쌓이면은 이 카드와 그 무사도 카운터를 같이 이제 제거함으로 이제 덱에서 카드를 2장 드로우할 수 있는 최대 2장이죠. 한 장만 해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 2장이기 때문에 2장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드로우 능력이 있기 때문에 2장을 더 구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뭐 아직은 넣지 않았지만 하츠메랑 애니시 걔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면서 같이 살 계획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냥 여섯무사계의 욕망의 항아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무사의 도량이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환될 때마다 카운터를 하나씩 올리는 건 똑같은데 이제 아까는 드로우였지만 이 카드는 이제 올려져 있는 여섯무사 카운터 개수와 같은 레벨을 갖는 몬스터를 이 카드를 이제 묘지로 보냄으로써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의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패가 좀 꼬였어요. 그래서 레벨 4 몬스터 하나만 이제 일반 소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보면 이 카드를 발동함으로써 걔를 소환해서 하나를 쌓이고 이 카드를 같이 버림으로써 레벨 1의 후우마를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아니면 두 개를 소환하면 겐바를 특수 소환할 수 있고, 튜너를 이제 패에 잡히지 않았을 때 서치할 때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넣지는 않고 그냥 한 장만 딱 넣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시킬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게 함정 카드 먼저 이제 쌓아놨으니까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아누비스의 저주. 이 되게 테마랑은 전혀 맞지 않는 이제 카드라고 할 수 있죠. 테마랑 전혀 맞지 않다기보다는 그냥 범용 함정 카드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동했을 때 필드의 몬스터 전부를 수비 표시로 돌리고 수비력 제로로 만든 다음에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카드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무사의 방문. 이 카드를 소개할 때는 이제 이 카드도 같이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카드 둘 다 묘지에서 여섯무사 카드 한 장을 일시적으로 소환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을 소환하고 엔드 페이지에 파괴시키는 거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을 소환하고 엔드 시에 파괴시키는 건데, 얘는 이제 디메리트가 없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이제 엔드 페이지에 파괴될 때 그 몬스터의 공격력 합계만큼의 데미지를 받게 돼요, 자신이. 네,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등장해봤자 다 쓰일 것 같거든요. 다 쓰이고 이제 방패막이로 쓸 때 쓰면은 모르겠지만 일단 소환할 때 쓰는 게 주기 때문에 디메리트를 받을 일도 없고 엔드 페이지에 파괴될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비싸더라고요, 이 카드가. 그 재고도 없어가지고 한 장밖에 못 구했어요. 얘를 3장 넣을 생각이었는데 글쎄요. 더 구해서 넣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카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능 함정 미러포스. 다들 아시는 효과 그대로입니다. 상대 공격 반사하는 그러한 효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함정 카드 중에는 저 카드를 굉장히 제일 좋아합니다. 경류장.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누구든 제가 소환했을 때도 발동할 수 있어요. 이제 필드를 청소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거죠. 죽은 자의 소생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소환.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의 카드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이름이 다른 몬스터를 소재로 하는 그런 몬스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중 소환으로서 특수 소환할 수 없는 몬스터들을 필드에 꺼내 놓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중 소환 한 장. 그리고 덱에 있는 모든 몬스터가 이펙트 빌러를 제외한 모든 몬스터가 전사족이기 때문에 그 카드 서치를 하기 위해서 증원을 한 장 넣습니다. 저건 이제 레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레벨 4 이하이기 때문에 맞아요. 레벨 4 이하이기 때문에 봉화보다 더 효과가 좋죠. 무덤의 지명자. 이 카드는 이제 패트랩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인데 글쎄요. 제가 그나마 듀얼 한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딱 한 명 있는데 걔도 패트랩 비싸다고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제외하고 딴 걸 넣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트윈 트위스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패 한 장 버리고 마함을 2장 날리는 그런 효과를 가진
카드죠. 예, 그게 답니다. 안개성. 이제 제가 여기저기 봤었는데 이 필드 마법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효과가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집어넣습니다. 약간 근데 필드 마법이란 게 뭐 공격력을 올리게 되면은 자신의 몬스터의 공격력을 올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효과를 가진 카드들이 많은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예, 상대의 몬스터의 공격력을 낮춰요. 상대가 내 여섯무사 카드를 공격했을 때 공격력을 500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분위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카드를 채용을 했습니다. 한 장만. 이제 신검 피닉스 블레이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졸대 때문에 나온 장착 카드라서 예, 패를 버리는 효과 때도 이제 묘지에서 되살아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코스트로 지불하기도 괜찮고 예, 묘지로 묻기도 쉽고 그래서 한 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휴전 같은 경우에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키잔이에요. 키잔. 여섯무사 테마라는 거겠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준수하고 예, 그래서 한 장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요 황행.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카기키랑 같이 이번 링크 브레인즈 팩 2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풀린 카드인데요. 원래는 비싸가지고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글쎄요 3장에 1,000원꼴로 팔길래 샀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 여섯무사 카드를 한 장 지정하고 발동하는 카드인데요. 예, 발동해서 그 몬스터랑 공격력은 같고 카드명은 다른 그 카드를 이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다른 카드들과 다르게 특수 소환된 몬스터를 엔드시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처음에 지정했던 몬스터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개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예, 이런저런 예, 메리트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 효과를 가졌어요. 그 심플한 효과가 무엇이냐? 그 효과는 바로 레벨 3 이하의 여섯무사 카드를 이제 덱에서 패로 서치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서치하는 카드는 대부분 카게키가 될 확률이 높죠.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게키를 한다던가 튜너가 필요하면 튜너를 서치한다던가 할 수 있는 여섯무사 전용의 덱 서치용 카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츠입니다. 바로 이제 엑스트라 덱인데요. 일단 제일 처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번에 링크 브레인즈 팩 2에서 새롭게 여섯무사 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카드 여섯무사의 군대장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섯무의 문을 서치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가졌고요. 예, 소환 조건은 이제 여섯무사 카드 한 장을 포함하는 전사족 몬스터 2장입니다. 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수 소환됐을 때 패 한 장을 버리고 카운터를 얹을 수 있는 마함을 한 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무사도 카운터를 얹을 수 있는. 그럼 여섯무의 문을 주로 서치하게 되겠죠. 도량을 서치하는 경우도 있고 결속을 서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여섯무의 문을 서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이제 이 카드의 링크 앞에 여섯무사 카드 한 장이 여섯무사 카드가 소환될 때마다 여기 이 카드 위에 무사도 카운터를 이제 한 장씩 하나씩 올릴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필드에 있는 자꾸 여섯무 카운터라고 하네. 무사도 카운터 한 장당 100의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제 여섯무의 문이 패에 잡히지 않았을 때 이 카드를 써서 패에다 여섯무의 문을 추가한다면 예, 여섯무사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카드죠. 다음은 이제 성기사의 추상 이졸대입니다.
뭐 말이 성기사의 추상이지 실은 그냥 전사족의 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사족 덱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카드라고 알고 있고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게 잘 됐습니다. 처음에 봤을 땐 남자 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여자 둘이더라고요. 약간 성기사니까 걔네 테마가 다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더라고요. 그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이뻐요. 예, 전 시크올레 둘 다 있습니다. 다 구매했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 소환됐을 때 덱에서 전사적 몬스터 한 장을 서치할 수 있는 효과랑 덱에서 이제 장착 카드를 버리고 그 매수만큼의 레벨을 가진 전사적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는데 처음 효과는 이제 뭐 코스트가 필요하면은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카드 효과로 가져온 카드는 특수 소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턴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 보충을 위해서 넣는다던가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그 패를 넣어서 특수 소환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렇게 되진 않고요. 그 효과는 이제 다음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장착 카드 버리고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 아까 피닉스 블레이드를 하나 버리고 후우마를 소환하는데 쓰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디코드 토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긴 할 텐데 이제 링크 앞 하나당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예. 바렐 로드 드래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제 컨트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배틀 페이지를 진행하고 상대가 만약에 전사족 덱이면은 걔 갖고 와가지고 내 육무 몬스터랑 해서 군대장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이졸대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몬스터 효과의 대상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한 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속성이 다른 여섯무사 카드 3장을 소재로 해서 엑스트라 덱에서 융합 소환 취급해서 특수 소환되는 카드인데요. 융합 마법 카드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카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 위에 있는 여섯무사 카드 한 장과 상대 필드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동시에 제외시켜 버리는 효과를 가진 녀석입니다. 소환 방법이 좀 까다롭고 코스트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 몬스터를 효과로 제외시켜 버린다. 전투 파괴 내성을 가진 몬스터들에게는 굉장한 이제 대처법이 되겠죠. 이 카드가. 그래서 한 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섯무사의 그림자 시엔 사축 엑시즈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한 장을 제거하고 필드에 있는 다른 여섯무사 카드의 공격력을 보충하는 그런 효과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시드 소재 한 장을 제거하고 필드에 있는 다른 여섯무사 카드 한 장의 원래 공격력을 2000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별 다를 능력은 없고요.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에이스 몬스터죠. 이 덱에 그러니까 강력한 몬스터는 따로 있는데 얼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무사 덱의 얼굴 진 여섯무사 시엔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장군 시엔과 동일 인물이고요. 효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까 그 대장군 시엔 같은 경우에는 발동할 수 있는 매수를 제한하는 거고 이 카드는 이제 발동했을 때 그 카드 효과를 무효로 하고 파괴하는 그런 효과를 가졌습니다. 대신 이제 한 턴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이제 밸런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마함을 경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랑 대장군 시엔이랑 같이 있으면 마함을 완전히 견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여섯무사의
대장군 시행 같은 경우에는 한 턴에 한 장밖에 발동할 수 없게 이제 마법 함정을 제한하지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발동 자체를 무효로 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상대는 여전히 한 장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봉쇄는 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프레임 로드 오메가 반짝반짝. 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패를 견제하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면 되죠. 이번에 그리고 링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엑스트라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카드로 상대 이제 패도 견제하고 나의 이제 몬스터 존도 이제 엑스트라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몬스터 존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고성능의 카드라고 생각하여 저는 넣었습니다. 레컬 박스를 뜯어서 나온 거는 안 비밀. 이 카드 같은 경우엔 블랙 로즈 드래곤 이 자체로도 효과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제가 이 카드를 넣은 이유는 이제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이 덱의 가장 강력한 몬스터를 소환하기 위해서 투입하게 된 7 싱크로, 레벨 7의 싱크로 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환됐을 때 이제 필드를 전체 날려버릴 수 있다는 효과도 마음에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벨 6을 담당할 스타더스트 차지 워리어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수 소환됐을 때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6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이 덱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사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덱에 이제 가장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크리스탈 링 싱크로 드래곤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이제 레벨 5 이상의 몬스터랑 상대할 때 공격력을 자기 공격력을 올려버리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몬스터 효과 견제도 되고 굉장히 고성능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레컬에서 그냥 거의 그냥 노말 수준으로 풀려버렸죠. 노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랫동안 접고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런 카드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겐 매우 고마운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무사 덱에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많이 이런 걸 찍어본 적도 없고 유형을 다시 접한 지도 이제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효과도 자세히 모르고 쉴듀어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겠죠. 아마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한 분께 감사드리고 여러 분 계셨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소개드릴 덱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피한 덱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을 시키긴 했는데 막상 완성시키고 보니까 별로라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수정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랑나였습니다. 안녕.